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1월 25일인가? 25일 목요일입니다. 22일 날 출발해서 월, 화, 수, 목 이제 절반 지나고 있습니다. 보통 몇 밤을 자느냐로 여행을 하죠.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그리고 일요일에 이제 가는 거지. 네. 그러니까 여섯 밤을 여섯 밤 중에 세 밤을 잤으니까 절반이 넘어가네요. 이렇게 여행 와서 절반이 넘어가면 뭔가 좀 아쉽고 좀 서운하고 연휴 기간도 절반 넘어가면 이제 끝나는구나 싶어서 좀 섭섭하죠. 예, 이제 절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행은 3박 4일은 좀 짧고요. 한 일주일 정도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만만치는 않죠. 예, 그래서 여행을 좀 모아놨다가 직장인들, 젊은 분들, 짧게 가는 여행보다는 모아서 그렇게 가는 여행. 저도 저희 직원들이요. 좀 모아서 여행 가겠다 그러면 적극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번에 어제 찍은 사진이요. 보겠습니다. 어제는 여기가 한반 토타라는 그 작은 그 어촌 마을이 어촌 마을이죠. 어촌 마을. 근데 거기에 공항도 만들고 큰 그 항만도 만들고 그래서 폭망했답니다. 그게 항구 아주 물동량이 큰 항구 그다음에 공항. 근데 거기에 아무도 안 온대요. 그래서 그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안 오니까 이 스리랑카가 국가 부도 사태가 일은 그게 바로 이 한반토타 여기에서 시작됐다고 그러던데요. 여기 삼선을 내리했던 그 대통령이 고향이 여기랍니다. 자기 고향을 좀 뭔가 좀 키우려고 했다가 결국은 스리랑카가 매우 힘들어졌다는 여기 원 달러에 1대 100이었는데 지금 1대 뭐 300 지금 한 20 정도 됐다는데요. 그렇게 물가가 이제 인플레이가 부진 높아졌다는 거죠. 바닷가에서 이렇게 사진 한번 찍어봤고요. 네 부부 그리고 또 옆에 사진 어떻게 이거 보면 되는구나. 이 동네 마을을 이렇게 가다가요. 왜안 또 옳지. 여기는 사람들이 다 해맑어요. 제가 카메라 이렇게 스마트폰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보면서 먼저 이렇게 포즈를 취해 주더라고요. 보통 보면 수줍어 하잖아요. 근데 이 검은 피부에 치아가 하얘 갖고 더 예쁩니다. 그리고 마침 이제 해가 질 무렵이라서 하늘도 참 예쁘고요. 자, 여기에 이렇게 오토바이인데 3륜 오토바이입니다. 이게 뚝뚝이라고 그러는데요. 많이 타더라고요. 두 줄로 타는데 8명 정도까지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애들 끼워 타면은 앞줄에 또 여기 앞줄에도 있고요. 요 뒷줄, 네, 어린이가 이렇게 가렸다가 또 착 하면서 지나가는 순간 포착해 봤습니다. 요거는 예, 두리안. 네, 두리안이라는 열대 과일인데요. 필리핀에서는 요거 이렇게 오픈했을 때 아주 좀 향이 이 맛은 있는데 향이 아주 진하죠. 그런데 여기 거는 그렇게 진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들리고서 그랬나? 어떤 거는 맛있고 어떤 거는 좀 맛이 좀 덜하고 여기 요 큰 거요. 요거는 하나에 2,000루피. 요건 1,000루피? 예. 요건 800루피. 우리 돈으로 하면은 곱하기 4 하면 됩니다. 요거는 8,000원, 요거는 4,000원, 요거는 3,200원. 근데 요게 맛있더라고요, 요게요. 어제 이 친구 아주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많이 팔았어요. 우리가 한 10개 샀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영상 지금부터 10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아이스라고 그러셨는데요. 블랙아이스는 아니고요. 블랙아이스는 쭉 괜찮다가 일부가 얼어있는 구간을 이렇게 살얼으며 그걸 블랙아이스라고 하는데 여기는 전체가 빙판길이네요. 그리고 언덕입니다. 언덕길이에요. 지금 맨들맨들하잖아요. 여기는 이제 빙판. 눈이 내렸다가 녹으면서 그게 얼은 것 같습니다. 자, 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가보겠습니다. 이 차 못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끄러서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기 오토바이도 못 올라가네. 미끄러워서. 엉금엉금. 옆에는 저 차는 불법 주차인가.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어요, 차가요. 나 요 사이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미끄러워서, 어떻게? 예, 부부가 같이 있는데요. 안 되겠지? 못 올라갈 것 같아. 안 돼. 차를 세우고, 요거 후진하면 또 미끄러질 것 같아. 안 되겠다. 저 옆에 저 차 좀 비켜달라 그래야겠다. 예. 네, 그래서 저 차 좀 빼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저기서 차 한 대 내려오네요. 저 차. 미끄러워져. 저 맨들맨들해. 이런.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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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번 사고 어떻습니까? 예. 아니, 저 맨들, 예, 저기서 내려오는, 예, 천천히 와야죠. 그런데 저기서 그냥 쭉 오면서, 예, 어떻습니까? 자, 제가 지금 비상등이 켜 있는 건가요? 비상 켜놓으셨겠죠? 이렇게 와서, 와! 저렇게 차를 세워놨을 때는 당연히 비상등 켜놓고 있었겠죠. 제가, 저희 오디오가 작아서 비상등 켜셨는지 안 켜셨는지가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비상등 켜놓으셨나요? 그런데 아직까지 답이 없으신데요. 당연히 비상등 켜놓고 계셨겠죠. 이럴 때 과실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차를 어떻게 세워놓고 계셨는지, 이렇게 세워놓으셨답니다. 이렇게요. 나도 중앙선을 물고 있었고 상대차도 중앙선을 살짝 물면서 때렸다는데요. 누가 더 잘못했나요? 상대차는 내려오는데 왜 중앙선을 가로막고 있어? 당신이 100% 잘못이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불박차는 내가 미끄러워서 비상등 켜놓고 서 있었는데 와서 들이받으면 어떡해? 당신이 100%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사고는요. 서로 미끄러운 데서 서로가 운이 나빴던 거죠. 하지만 내려오는 차가 미끄러우면 미리부터 저 차가 비상등에 서 있으면 이상하다. 아무래도 내가 처음부터 천천히 내려왔어야 되는데 이거는 요 차의 잘못이 더 커 보입니다. 요 차의 잘못이 더 커 보이고요. 네, 요 차에게도 일부 좀 운이 나빴던 거지만 제가 법원에서 소송을 예전에요. 요즘은 뭐 이런 소송 거의 안 합니다만은 예전에 여러 건 해보니까요. 미끄러운 곳에 왜 먼저 미끄러져 있었느냐, 미끄러운 곳에 왜 거기 서 있었느냐, 그런 것이 일부 원인 제공을 했다. 그래서 한 20%, 많을 때는 한 30%그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리고 최근에 판례도 찾아보니까요. 상황에 따라서 20에서 30%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건 보험사끼리 서로 소송까지 가면 법원에서도 제 생각에는 같은 정도의 과실 비율을 볼 것 같은데요. 네, 서로 좋게 서로 운이 나빴던 거죠. 잘 마무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박차 직자 신호에 정상적으로 좌회전할 겁니다. 좌회전하다가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갑니다. 불박차 좌회전 들어가는데요. 네. 우회전하는 차 봐라. 1차로까지 와서. 우회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회전. 내가 직자면 상대차는 빨간불이죠. 빨간불일 때는 일시정지해서, 일시정지한 다음에 천천히 2차로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1차로까지 밀고 들어오네요. 예전에는 비보호 우회전이라고 그랬죠. 법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보 좌회전이라는 말은 있죠. 하지만 비보호 우회전은 없는데요. 법원에서 대법원 판결 보면은 자, 우회전은 빨간불에 우회전할 수는 있다. 정상적으로 지나가는 차들에게 방해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조심해서 우회전해야 된다. 신호 위반은 아니다. 그래서 그렇다 비보호 우회전이라는 그런 개념이 법원 판결문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빨간불에 우회전할 때 어떻게 되나요?
일시 정지해서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우회전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근데 이 차는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했습니다. 이거 지금 경찰에서요. 이게 2023년 1월부터 일시 정지 후 우회전이 이제 시행됐습니다. 저거 정상적으로 하면 일시 정지 해야 되는데 왜 일시 정지 하지 않았느냐? 적색 전멸 깜빡깜빡 이거요. 요때 일시 정지 후 조심해서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서 사고 났으면 상대는 황색 전멸, 한쪽은 적색 전멸. 황색 전멸은 조심해서 지나갈 수 있는 거고요. 적색 전멸은 일시 정지 후 조심해서 지나갈 수 있는데 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냥 갖다 사고 났느냐? 그랬을 때 적색 전멸 쪽은 신호 위반을 처리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했다고 사고 나면 신호 위반을 처리해야 되는데 경찰에서 아직까지 좀 낯설은 것 같아요. 신호 위반으로 처리하는 조사관분들도 계시고요. 아직까지는 우리 이런 거 신호 위반 했었나? 그러면서 신호 위반을 안 하는 분도 계신데 정식으로 하면은 이제 도로교통법의 시행규칙에서요. 빨간불에 우회전할 때는 일시 정지 후 조심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신호 위반입니다. 요 차 신호 위반이에요. 신호 위반 우회전했습니다. 자, 근데 과실비는 어떻게 될까요? 불박차가 정상적으로 좌회전하고 있는데 상대차가 일시정지하지 않고 아니 2차로 가야지 여기까지. 네, 이거 100대 빵 해야 되겠죠. 아니 내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했는데 우회전한 차 저렇게 쑥 들어올 것까지 대비해서 저 차한테 빵빵빵빵 내가 속도 줄이고 그래야 될까요? 100대 빵이 오른데요. 그런데 판사분들 중에 좌회전할 때 저 우회전하는 차 좀 보세요. 저기 저 보이잖아요. 저 보이니까 미리미리 조심해서 모든 차들이 다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럴 때 미리 조심하면서요. 속도 줄이고 빵 해주면서 저 차 세게 들어오면 내가 피했어야 돼요. 그러면서 불박차에게 10% 아주 많이 볼 때는 20%까지 보는 판사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야 이거 100대 빵 안돼 90대 10, 80대 20. 그러나 이런 거는 100대 빵 해 옳지 않겠습니까? 불박차 보험사가 어딘가요? 이거 그렇네요. 상대 측에서 90대 10 주장 중에 있답니다. 네, 불박차 운전자는 100대 빵 주장하고 있고요. 불박차 보험사가 불박차 보험사 100대 빵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대 측에서는 90대 10 주장하고 있고요. 양쪽 보험사 100대 빵, 90대 10. 이거 소송 진행 예정이라네요. 분심이 가지 마세요. 분심이 가지 말고 곧바로 소송 가서 과연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100대 빵 판결 나와요. 네, 그게 옳겠죠. 이제는 바꿉시다. 네, 저런 경우에 저렇게 확 들어오는 우회전 저런 거 100대 빵으로 응징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밤 11시경이고요. 이곳 제한속도 60이랍니다. 그런데 불박 택시가 속도가 상당히 빨라 보입니다. 택시 쪽에서 질문하셨는데요. 본인은 60도로에 시속 한 80에서 90 정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예. 아이고, 아까 볼 땐 더 빨라 보였는데 다시. 마지막에 속도가 줄어드는군요. 아이고, 다시. 스마트폰으로 볼 땐 더 빠르게 느껴졌는데요. 언제쯤 들어오는 게 보이나요? 이때 보이죠? 이때 몇 칸 되나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6, 8이 48. 한 50m 전에 보이네요. 저렇게 삐딱선. 이 사고. 네. 저렇게 대각선을 쭉 여러 차로를 쭉 들어옵니다. 근데 택시는 속도가 좀 빨랐어요. 이번 사고 상대 측에서 100대 빵은 인정 못해. 90대 10. 근데 택시 쪽에서는 이거 저한테 잘못이 있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은 영상인데요. 상대 보험사에서는 90대 10을 주장합니다. 제 택시에 타고 있던 손님이 다쳤고요. 상대 차에 타고 있던 손님도 다쳤습니다. 제가 빠르게 2차로로 이동해서요. 속도를 줄이면서 1차로까지 이동했는데 그 차가 계속 돌아서 부딪혔습니다. 그 차가 불법 유턴하는 바람에 사고 났군요. 깜빡이도 없이 여러 차로 확
넘어왔고요. 저는 쌍레드 키면서 피했는데도 근데 제가 과속했다고 저한테도 잘못이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100대 빵이라는 생각인데요. 경찰 접수는 안 했고요. 과연 저한테 잘못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90대씩 그냥 받을까요? 아니면 경찰에 접수해서 100대 빵 주장을 해야 될까요? 투표를 할 수 없으니 이 서울에서였으면 제가 이렇게 투표했을 겁니다. 90대씩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100대 빵을 끝까지 갈까요? 그렇게 투표했으면 어떻게 나올까요?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김지영 PD. 끝까지 가져가 몇 퍼센트 나올 것 같아요? 응? 응? 김가희 PD는 끝까지 가다가 가반수 나올 것 같아요? 제 의견은 그냥 받아들이자. 받아들이가 몇 퍼센트? 받아들이자 80%. 김지영 PD는? 네, 저도 오히려 받아들이자가 한 80, 90 정도. 80%? 네, 네, 빨리 받아들이세요. 예, 빨리 받아들이세요. 90대 10이면 이럴 때 영어로 하닝이라고 합니다. 하닝. 예, 꿀입니다. 꿀. 예, 이거요. 제가 다른 사건들 보면요. 이거 법원까지 가면은 70대 30 정도, 네, 그 정도를 다른 사건들, 요 비슷한 사건에서요. 네, 70대 30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예, 제가 이런 비슷한 사건, 한 70대 30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변호사님, 저 억울해요. 저 끝까지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70대 30 나온 사건들 있었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불박차가 80 내지 90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보다 속도가 더 빨랐다 그러면 오히려 나쁜 경우의 수도 있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네, 조사관에 따라서 이것은 대각선 변경, 그것은 일반 과실이고 그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고 만약에 불박차가 60도에서 80 내지 90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거보다 더 높았다면 그것은 마지막에 부딪힐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 차가 나오는 게 보일 때, 네, 이때. 예, 뿌앙 할 때요. 예, 이때. 그때 속도가 진짜 엄청 높았다고 그러면, 네, 조사관의 성향에 따라서는 사고 원인이 엄청난 과속 때문이었다 그래갖고 택시를 가해 차량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경찰에 접수하지 않고 그냥 90대 10으로 끝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 네, 서로가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저 앞에 신호가 녹색이죠. 앞에 차들이 막혀 있어요. 여기는 우회전하려고 막혀 있고요. 여기는 좌회전할 차인가요? 그렇네요. 아이코. 에헤, 가다 보니까 여기는 우회전하려고 막혀 있고요. 여기는 좌회전할 차네요. 근데 가다 보면 요 차는 난 직진할 건데 여기 좌회전할 차 때문에 나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지. 나는 여기 우회전 차니까 막혀서 이렇게 가야지. 근데 뒤에서 2차로 차가 와요. 요 차만 지나가면은 나 이렇게 갈 거야. 요 차만 지나가면 나 이렇게 갈 거야. 서로가 저 2차로 오는 차만 지나가면 나 가야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로 차가 지나갔어요. 예. 서로 이런 걸 동상이몽. 야, 이 깜빡이 켰어요. 이 차도 깜빡이 켜고 있고, 나도 깜빡이 켜고 있고. 근데 한 칸 건너에 있는 차는 생각 안 하고요. 전부 다 요 차만 보고 있습니다. 이 차로에서 오는 차, 요 차만 보고 있어요. 저 차만 지나가면, 요 차만 지나가면, 옳지 갔다 나 들어가요. 옳지 갔다 들어와요. 예. 네, 동시에. 근데 불박차가 좀 먼저 들어갔어요. 왜냐면 내가 저 차 지나가고 나 들어가고 저 차도 서로 못 본 거예요. 이럴 때 몇 대 몇인가요? 지금 반반 보세요. 50대 50. 그러다가 불박차가 먼저 들어왔네요. 그러면 네, 불박차 40, 상대차 60 보자고 그런답니다. 요 차가 60, 불박차 40 얘기한다는데요. 어떤가요? 이 불박차 입장에서는 요 차가 사이드 미러만 한 번만 봤어도 내가 들어오는 거 이걸 못 봐요? 이거 옆에 한번 봐야죠. 옆에 이거 못 봐요, 이거? 근데 보일까요? 요 차 지나가면 보고 쑥 들어오느라고 요 차가
요새 딱 꺾을 때 요차 들어오는 게 지금 다 들어온 것 같지만은 막상 보면 이제 조금 들어오는 거거든요. 지금 반 들어온 것 같죠? 실제로 보면 글쎄요. 예. 지금 한 30cm나 들어왔을까요? 이게 눈의 착시 현상입니다. 절반 들어온 것 같은데 막상 보면은 한 4분의 1 정도 들어왔을까요? 이 차폭이 한 1.8m? 좀 더 큰 것도 있지만 그거의 4분의 1 그러면은 한 4, 50cm? 아까 제가 30cm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30cm보다 조금 네, 그럼 저 앞차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차 들어오는 게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서로 운이 나빴던 겁니다. 물론 이 앞차가 꺾기 전에 한 번 더 좀 고개를 좀 돌려서 한 번 더 확인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또 이 차도요 들어가기 때문에 휙 꺾지 말고 혹시 옆에서 한 차로 건너편까지 좀 봤더라면 서로에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요거는요, 네, 요거는 글쎄요, 어렵네요. 예. 그래도 지금쯤은 요 차 한 번 더 확인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네, 요 차가 60, 요 차 40, 그 정도라고 그러면 서로에게 아주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70대 30까지 가기에는 이 차가 좀 많이 좀 억울할 것 같은데요. 예. 저 뒤에서 오고 있던 것도 아니고 저 한참 뒤에서 오고 있어서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60대 40, 65대 35, 뭐 그 정도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사례는 법원의 판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번 가보세요. 새로운 판결을 만들어 보세요. 과연 70대 30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지금 이 불박차 운전자께서는 한 80대 20 정도까지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새로운 판결을 만들어 보십시오. 직자 신호, 불박차 신호에 따라 갑니다. 네. 자, 좌회전 가는데요. 아이고. 좌회전 갔더니 차가 막히네. 이런 꼬리 물기가 됐네. 오토바이 봐라. 오! 아니, 처음에는 저희가 막히는 줄 몰랐지. 직진은 쭉 빠지네. 좌회전이 막힐 줄 알았으면 안 들어갔을 텐데 쭉 빠지는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들어갔더니 요때 막히네. 이것도 앞에 좀 빠질 줄 알았는데 여기서 아이고. 자, 신호 바뀌었는데 오토바이 움직이기 시작하네. 아니, 내 빨리 빠져줘야지 하는데 오토바이가 여기서 여길 치고 나오네. 에이, 참. 다른 차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고기를 갖다 뚫고 나와. 이번 사고 오토바이가 좀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고기를 뚫고 나와요. 이럴 때 누가 더 잘못한 건가요? 예전에 이럴 때는 선신호 우선의 원칙. 그래서 나중 신호가 내가 신호 위반한 건 아니잖아요. 네, 날 꼬리 물기에 해당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빠진 다음에 갔었어야지. 선신호에게 우선권이 있다 해서 먼저 들어온 차, 저런 때 사고 났을 때 나중에 들어온 차를 가해 차량으로 보는 그런 관행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옛날 얘기. 네, 블랙박스 없을 때는 그렇게 처리를 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닷컴 시작한 게 2000년도예요. 지금부터 벌써 24년 전이네요. 2000년도 그럴 때는 블랙박스 없었어요. 그때 경찰에서 선신호 우선 그렇게 했었습니다. 보험사도 그렇게 6대 4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보험사에서 뭐라 그러나 양쪽 보험사에서는 70대 30을 주장한답니다. 불박차 70, 오토바이 30이래요. 꼬리 물기 나빠. 왜 꼬리 물기 했어? 그래서 꼬리 물기한 불박차를 70%래요. 근데 불박차는 내가 좌회전할 때는 거기가 막혀있는 줄 안 보였거든요. 저 억울한 꼬리 물기예요. 제가 70%인가요? 저는요, 거꾸로 생각합니다. 저는요, 오토바이가 90% 아니면 오토바이 100% 생각해요. 뻔히 보이는데 거길 밀고 들어오다니. 과연 이게, 그리고요, 잘 보세요. 요 사고 난 다음에도 자, 여기 좀 중요한 게 있네요. 자, 제가 여기서 빨리 빠져줘야 되잖아요. 근데 가는데 오토바이가 냅다. 그 사고 난 다음에 제 옆에 요 차 지나가잖아요. 요 차, 저희 다른 차들 하나도 안 왔잖아요. 예. 그래서 오토바이 100 또는 오토바이 90. 최소한 오토바이가 더 잘못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최소한 오토바이가 더 잘못했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예, 반반해서 놓고 본다 그러면 물론 불박차도요. 저럴 때 오토바이는 저희 좌 좀 살피고요. 저 오토바이가 혹시 저 오토바이는 기동력이 좋으니까 공간이 얼마 안 되더라도 자동차는 못 가요. 예, 자동차가 와서 그냥 들이받았으면 아니 여기 와서 들이받아 이거 맨 땅에 헤딩이야. 자동차 100%까지 볼 수 있어요. 근데 오토바이는 저런 공간을 지나갈 수 있으니까 혹시에 대해서 나 지나갈게 오토바이 좀 보면서 지나갔더라면 하는 측면에서 저는 오토바이 한 80% 이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에 저 꼬리 물게 한 차가 더 잘못이다라는 그러한 항소심 판결이 하나 있었어요. 예, 제가 지금 오늘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요. 그 판결 보고 제가 좀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쁜 판결, 나쁜 판결로 분류해 놓은 게 있었는데 그거 너무 나쁜 판결이라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진 않습니다. 네, 그런 판결 소개하면은 보험사에서 봐 꼬리 물기가 더 나쁜 판결이라고 이런 게 있잖아 그럴까봐. 예, 그 판결은 소개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거 불박차 보험사에서 꼬리 물기가 뻔히 막혀 있는 거 보고 들어간 거 하고 지금은 좌회전할 때 그쪽에 막혀 있는지 몰랐잖아요. 불박차 보험사가 오토바이 보험사를 상대로 해서 잘 싸워서 이럴 때는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라는 그런 판결 좀 좋은 판결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아니야 어찌됐든지 꼬리물가 더 나쁜 거야. 그런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네, 제 의견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인도에 자전거 다닐 수 있습니다. 자전거 다닐 수 있는 길은 전동 킥보드도 다닐 수 있고 전기 자전거도 다닐 수 있습니다. 즉 개인형 이동장치, 퍼스널 모빌리티, PM도 다닐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뭔가요? 여기가 자전거 횡단도예요. 자전거 횡단도. 예, 자전거 횡단도는 자전거를 타고 건너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곳은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곳은 PM도 다닐 수 있어요. 여기에 여기가요. 여기도 보행자 신호가 있고요. 여기도 보행자 신호가 있네요. 조그만 데도. 그러면 자동차 이쪽 큰 도로에 녹색 신호 들어오면은 여기 전부 다 보행자 신호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을 때 자전거도 윤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건너고 또 이쪽으로 건너고. 자, 이곳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빨간불이 있으면은 보행자도 못 건너고요. 여기 교통섬이 있어요. 교통섬이 있는데 여기에 건너고 또 여기 큰 데로 건널 수 있는 거예요. 보통은 여기 조그만 데는 저 신호가 없죠. 근데 여기 신호가 있어요. 요게 신호예요. 이거 신호. 여기 빨간불이면 여기도 빨간불이에요. 여기가 파란불이면 여기도 파란불이에요. 여기에 인도에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어요. 보시겠습니다. 전기 자전거예요. 전기 자전거 가고 있어요. 전기 자전거 가다가 자전거 횡단도에 저 녹색 신호 아까부터 들어왔어요. 건너가는데 버스가 요 버스가 여기서 저 아까부터 녹색 신호죠. 네, 전기 자전거 건너고 있는데 그냥 들이받습니다. 전기 자전거 잘못 있나요? 예, 신호 바뀌자마자도 아니고 아까부터 신호 바뀌어갖고 그럼 버스가 서야죠. 서야 되는데 지금 버스 측에서는요. 이번 사고 전기 자전거에게 10 내지 20% 잘못이 있다 그럽니다. 많이 다쳤어요. 팔주진 다니고 발목, 복숭아뼈 골절, 인대 손상, 예. 다행히 수술은 하지 않고, 금방 간다 보네요. 통깁스하고, 네, 입원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전기 자전거도 완전히 박살났대. 150만 원 주고 샀다는데요. 이거 어떻습니까? 경찰에서는 이게 보행자라면 100대 빵이지만 이거는 전기 자전거는 차대차 사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대 빵은 될 수 없다고 그러는데요. 경찰은 100대 빵 그런 거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거는 이 보험사에서 이제 과실 비율 우선 얘기하고요. 그 과실 비율이 불만이 있으면은 그때는 소송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사고는 보조 신호등이 있었나요? 이쪽에 물어봤더니 보조 신호등이 없대요. 횡단보도 옆에 이렇게 세로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종영 신호등이요. 만약에 버스에게 빨간 신호등, 종영 신호등이요. 그런 게 있었으면 버스 신호 위반인데요. 종영 신호등, 세로로 되어 있는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버스의 신호 위반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호 위반은 아니지만 왜냐면은 이 녹색 신호일 때 직진할 수 있고 우회전할 수 있거든요. 우회전할 수 있는데 이쪽에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들어왔어요. 여기에 종영 신호등이 있어서 빨간불이면은 그때 신호 위반인데 그게 없어요. 얘 보행자였으면은 그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죠. 보호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전기자전거 타고 왔어요. 그럼 보행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은 버스 운전자를 처벌 못하고 저것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밖에 안 되죠. 하지만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보행자 녹색 신호에 안전하게 건너가고 있는데 버스가 아니 신호가 내 신호니까요. 그렇다고 뭐 쌩 달려간 것도 아니고요. 근데 버스가 와서 당연히 멈춰서 빵 때렸어요. 이거는 100대 빵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자전거 타고 설렁설렁 자전거 횡단도가 없었으면은 내려서 끌고 가야 되지만 자전거 횡단도가 있어 자전거 횡단도로 내 신호가 켜져 설렁설렁 가고 있는데 와서 그냥 빵 때려서 100대 빵이죠. 자전거 발로 가는 자전거나 전기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나 신호 바뀌자마자 샥 왔으면은 그럴 때는 한 10%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신호가 아까부터 있었어요. 이게 뭘 잘못했을까요? 신호가 바뀐 때가 자 아직이네 이때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먼저 들어가고 있었잖아요. 예, 저럴 때도 이쪽을 봐야 될까요? 이거는 100대 빵이어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버스 측에서 100대 빵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다친 것에 대해서 나 일 못한 거, 위자료 이런 것에 대해서 네, 직접 버스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하세요. 물론 판사에 따라서 저기는 교통수업 옆을 우회전은 차들이 혹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살폈더라면 그러면서 한 10% 과실이 있다고 하는 판사도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보행자였다면 녹색 신호로 바뀌고 한 5초 지나서 걸어가는 보행자였다면 보행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신호 바뀐 직후였으면은 살피고 혹시 하겠지만 이거는 보행자가 아니고 자전거 횡단도까지 있는 곳이기 때문에 100대 빵이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빨리 쾌유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영상은 이 그림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야 보입니다. 자, 버스에서 손님이 내려요. 내려서 여기서 내린 손님이 이렇게 걸어갑니다. 예. 걸어가다가 그래서 버스가 출발해요. 출발하는데 이렇게 걸어가던 손님이 후다닥 뒤돌아서 버스 앞으로 뛰어요. 그래서 부딪힙니다. 자, 그럼 같이 보실까요? 제가 파악하기는 그렇게 파악했는데요. 여기 후드를 썼어요. 후드요. 보시죠. 버스 정류장에 중앙 버스 정류장 차로예요. 저기요, 후드. 내리죠? 요 손님이에요, 요 손님. 여기. 요 손님이 이제 내릴 겁니다. 예, 승객이 내리고요. 내리고 이제 그 펜스가 있어요, 펜스. 앞으로 지나가죠, 지금? 지나가고 있죠? 지나가고, 여기 지나가네, 여기요. 요 펜스. 여기 펜스 옆으로 지나갔어요. 그런데 지금요 다시 자 버스가 이제 출발할 거예요. 문 닫고 여기 요 손님이요. 버스에서 내린 손님이 근데 이때 요 다른 사람이 무단횡단해요. 요건 봤어요. 그리고 요 후드 여기는 지나가요. 펜스 여기 지나갔어요. 버스 지나가요. 근데 여기서 뒤돌아서 이쪽으로 뜁니다. 네. 여기서 버스 지나가는데 근데 지금
요때 부딪힌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저기 펜스 옆으로 갔던 사람이 뒤돌아서 버스 앞으로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랑 부딪힌 게 아니고 저 때 급제동하느라고 승객이 다친 건가 보다. 제가 아까 급하게 보느라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저 사람이랑 부딪혔나요? 제가 그렇게 질문했는데 아직 답이 없으신데요. 내용을 다시 볼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새벽에 좀 일찍 내용 파악하느라고 갑자기 버스 앞으로 무단횡단을 뛰어든 사람 때문에, 때문에 승객이 넘어진 거군요. 저는 그 사람 부딪힌 줄 알았는데 갑자기 버스 앞으로 무단횡단을 뛰어든 사람 때문에 승객이 입원했다. 무단횡단한 사람이, 경찰은 영상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 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되고 차의 잘못이다. 운전자가 가해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경찰은 접수를 받아줄 수는 있지만 무사고 경력도 깨지고 실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회사 담당자와 통화하고 우선 접수를 취소했습니다. 네, 이제 파악했습니다. 이거요, 운전자 잘못 없어요. 이거는 민사와 형사가 다른 겁니다. 이거는 불가항력이죠. 저렇게 갑자기 뛰어들면 급제동할 수밖에 없죠. 이 사고 왜 일어났습니까? 지금 저는 처음에 이걸 여기서요 이제 알았네요. 여기서 저희 가는 사람이요. 저희 가는 사람이 갑자기 승객이 넘어지네요. 여기서 갑자기 휙 달려드니까 요 승객이 여기서 넘어지네요. 두 손을 잡지 않고 있었던 요 승객이요. 이 승객이 저렇게 급제동 넘어질 수밖에 없죠. 이 승객 넘어진 게 운전자 잘못한 겁니까? 운전자로서는 저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불가항력이죠. 저기서 브레이크 안 잡으면 급제동 안 하면 저 승객을 갖다 치여가 그 사람 죽을 수도 있잖아요. 요거 운전자 잘못 1도 없습니다. 저 뛰어든 사람, 저 사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구상권 행사해야 돼요. 이 승객은요, 승객이 자살하거나 일부러 다친 게 아니면은 일단은 버스가 다 물어줘야 됩니다. 물론 손잡이를 잡지 않은 거 거기에 대해서는 과실상계가 일부 됩니다. 일단 다 물어주고요. 그리고 갑자기 뛰어든 사람한테 구상금 청구해서 받아와야 돼요. 그러면 경찰은 차대 승객 사고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잘못이다? 내가 잘못해서 내 처벌받는 거예요. 요거는 근데 경찰에 접수하면은 경찰은 차대 승객 무조건 잘못이다. 네. 그거는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이거 직결심판 가보세요. 직결심판 가면 저 판사가 무죄 선고할 거예요. 안전운전은 의무 위반이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사람을 죽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요 사건에 있어서요, 경찰도 무단횡단한 사람 때문에 급제동하느라고 승객이 다친 건데, 근데 차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내 차의 잘못이다? 그거는 그래 운전자 가해자다? 경찰은 영상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건 경찰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불박차 운전자 잘못 하나도 없습니다. 네. 경찰은 접수를 받아줄 수도 있지만 무사고 경력도 깨지고 실익이 없다. 네. 이거는 경찰이 몰라서 그런 거고요. 그런데 험난하게 갈 필요 없어요. 굳이 경찰에 접수해서 벌점 범칙금 부과 받아서 거기에 이의 신청해서 그리고 직결심판 가서 무죄까지 받으려고 그러면 무진자 험난하게 가야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이 불박차 저 회사 담당자요. 회사 사고 처리 담당자한테 이거 한 변호사가 이거는 당연히 그 누구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거다. 그러면 이 사고 원인 뭐냐? 아까 그 승객이 카드 찍은 거 있잖아요. 그 카드가 교통카드 같으면은 저거 나오나? 신용카드 같으면 누가 찍었다고 나올 텐데. 신용카드 같으면 누군지 나와. 근데 교통카드 돈 주고 사는 거 있잖아. 그거는 안 나와.
그지? 지하철에서 그 뭐 일회용 교통카드도 있고 그다음에 10,000원 주고 사고 충전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는 누군지 안 나와. 아, 그럼 그건 모르겠네. 저럴 때 일단 소송 걸어서요. 소송 걸고 신용카드 같으면은 법원을 통해서 그 카드 회사에 누군지 파악해달라 그러고 이제 저 인적사항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부담금 청구를 해야죠. 이거는 불박차 운전자에게, 불박버스 운전자에게 그래서 불리게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야, 근데 아까 요 후드티 잘못하면 돌아가세요. 예, 진짜 이분 살리기 위해서 급제동에서 아까 이 승객이 다친 겁니다. 버스 기사분, 버스 승무사원분 잘못 1도 없습니다. 근데 자, 이럴 때요. 경찰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제가 중요한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차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되고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다. 예, 사람이 가해자가 될 수는 없다. 그건 맞아요. 차를 주어로 합니다. 그러니까 차대 사람. 그래서 안전운전 의무 위반 그렇게 하는데요. 경찰청 지침에 위반 사항 없음. 그게 있답니다. 위반 사항 없음을 쓰면 되는데 근데 그걸 모른대요. 조사관 분들께서. 이거 위반 사항 없잖아요. 아니,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은 불강력이었잖아요. 위반 사항 없음. 안전, 운전, 의무, 위반. 8글자보다 위반 사항 없음. 위반 사항 없음. 6글자. 이게 더 짧은데 왜 그걸 안 쓰십니까? 이번 사고 위반 사항 없음입니다.